네, 안녕하세요. 리뷰톡톡의 미코니 스튜디오입니다. 리뷰똑똑.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여기는 제 작업방입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여기서 하고 싶기는 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고려해서 인테리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짐 같은 게 굉장히 많고 또 그 짐 같은 걸 치울 때가 또 마땅치 않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가능한 안 찍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뭔가 좀 더 색다른 공간에서 찍고 싶다. 다른 분들이 이제 워낙 멋진 환경에서 촬영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너무 평면적인 영상들을 찍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는 촬영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리뷰똑똑. 저는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제 학창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보내다 오면서 총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일본 동경 신주쿠 와카마츠초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한국어도 조금 애매하고 영어도 애매하고 일본어도 또 애매해진 진정한 연계국어가 되지 않았나, 연계국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나 아니면 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요즘에는 편집해서 최대한 거르는 편인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방금도 또 그래서라고 했죠. 제가 우리말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열심히 쓰다가 일본에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현지 일본인 학교를 나왔고, 일단 중학교 때부터는 한국인 학교로 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일본인 초등학교에 있으면서 겪었던 얘기들을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저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굉장히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어떤 그룹이든 잘 녹아들 수 있고, 뭐랄까요, 튀지는 않지만 튀지 않진 않는 그런 개인적으로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제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어릴 때도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더 개구지고 더 활발한 건 있었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어의 히라가나나 카타카나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어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일본어로 넘어가게 되면서 저희 반에 4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한국인이었어요. 일본 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는데 남들은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현지에 가서 굉장히 어려웠다, 아니면은 인종차별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넘어가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이 한국인이라는 거를 대하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막대하는 게 좀 있었어요. 이제 여자애들은 저를 신기하게 생각해서 되게 많이 다가와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어린 마음의 장난이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식판 들고 갈 때 일부러 다리를 걸거나 아니면 식판을 퉁 쳐서 쏟게 만들거나, 그리고 발야구 할 때 뛸 때마다 다리 걸거나 아니면 밀치거나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는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다 보니까 그것들을 크게 마음에 담지는 않고 있었어요. 주위에 그런 흔히 말하는 초딩 일진들이 저를 처음에는 건들다가 이제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왔었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일본인 사회에서 일본어를 한 글자도 모르는 한국 애가 그 사회에 톡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외롭고 힘들었다고 느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재밌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특별하게 재밌었냐면은 제가 일본어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또 듣기 시작했던 기간이 6개월이 딱 지났을 때부터 제가 듣는 거는 거의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애들에게 어느 정도 저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말하기가 가능해졌었어요. 그래서 그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는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를 괴롭히던 애들하고 말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밀치기도 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그 사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였겠죠. 어린 마음에 제가 생존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일본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열심히 놀면서 아이들과 친목을 다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짝 친구들도 생겼고 5명이서 무리가 생겼고 자주자주 초등학생이니까 자주자주 친했던 여자의 집에 놀러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남자애들끼리 모여서 게임보이, 그때는 게임보이 칼라 시절, 게임보이와 게임보이 칼라 그 중간 시대여가지고 게임보이 칼라도 하고 포켓몬 열심히 하고 그런 시기였었어요. 초등학생 때 제가 일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외를 많이 했고요. 일본어 과외를 하고 일본어 학원도 다녔고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단어를 공부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아이들과 뛰어놀고 알아듣지 못해도 웃고 그 분위기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분위기로 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사회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생각해보면 많은 노력을 했었네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한국인 학교로 넘어가서는 또 한국인 친구들과 다시 이렇게 다시 친해지게 됐는데 다시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과 교류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한국인 학교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오래 거주하던 친구들이 그때는 많았어가지고 굉장히 일본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아이들 문화나 마인드 같은 게 좀 일본인스러운 게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일본인 학교를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열심히 또 노는 그런 시기를 보냈죠. 그래서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유학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이민을 가야 해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어린 나이에 경험한 저의 경험으로 한 가지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자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회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찾아가는 그 어떤 문화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간이 굉장히 고독하기도 할 거고 굉장히 힘들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힘든 게 생각보다 무뎌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즐겁기도 할 텐데 사람마다 참 많이 다르겠지만 저희 친누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굉장히 초반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일본어 공부하시면서 또 사회를 또 어떤 그룹 안에 들어가서 같이 친해지고 이런 활동도 하시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문화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본 조건이 그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하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친구들이 밀치고 다리 걸고 때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한테 조센징이라고도 불렀고요. 키에로 조센징이라고 해서 꺼져라 조선 조센징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도 당해봤고 의도적으로 연극하는데 저 혼자 이상한 역할을 시키고 말도 못하는데 저 혼자 이상한 역할을 시키고 다 같이 막 웃고 40명 교실에서 모여있는데 다 같이 막 저를 보면서 웃고 그런 것들을 전 경험하면서 일본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서 자신들의 문화로 들어온 이방인을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 문화에 들어가고 싶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문화에 들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절대적으로 감안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문화에 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시간과 노력 안에는 제일 순위로는 언어가 돼야 그 사람과 말이 통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집단의 생각과 그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언어 공부가 굉장히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으로 언어를 일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해 가시는 게 좋겠고 또 회사나 이런 데를 가신다면은 또 그 특화된 단어들 아니면 대화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물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한국인 학교라는 한국인들의 무리에서 이렇게 지내긴 했었지만 저한테 가장 일본에서 좋았던 기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일본인들과 일본인 초등학교에서 지냈던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도 열심히 놀았기 때문에 논 건 똑같았어요. 논 건 똑같았고
뭐 시험 별로 점수 신경 안 쓰는 것도 똑같았는데 저는 그 일본인 친구들과 놀았던 그리고 대화하고 놀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고 또 지금도 일본을 생각했을 때 제2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로 제가 그 일본을 좋아하냐면은 제가 방배동 이제 설해마을 쪽 설해마을 맞나? 네 설해마을 쪽을 이렇게 대학생 때 알바로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저희 동네 같은 길거리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일본스럽고 저희 동네에서 흔히 보던 분위기의 골목을 제가 보는 순간 대학생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일본 너무 가고 싶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었던. 네, 그만큼 저는 일본을 좋아하고 지금도 물론 일본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을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본 정치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네.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라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면 교회를 나가라 라던가 뭐 해외를 나가면은 한국인들과 친해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다른 건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고 이제 그 문화에 간다면 그 문화권에 간다면 그 다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다른 문화가 나를 밀어내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민은 정말 어렵고 유학 같은 것도 정말 어렵고 외로운 일이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치열하게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면서 그 문화의 일원이 되기 위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문화의 일원이 됐을 때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제3국에서도 그렇고 인정받을 수 있고 대우받을 수 있고 그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물론 핸디캡은 있어요. 물론 핸디캡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제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나 리뷰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지만 뭐랄까요 제 안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진에 대한 얘기를 물론 더 많이 하고 싶고 사진에 대한 뭐 영상에 대한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또 나누고 싶고 이렇지만 이런 얘기도 굉장히 하고 싶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살았던 얘기들, 일본에 지내면서 느꼈던 것들, 일본인들이 저를 대했던 모습들, 그리고 일본인과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싶고 주된 컨텐츠는 당연히 카메라 리뷰나 뭐 영상 공부하는 것들 아니면 다른 용품들 리뷰들이 물론 주가 되겠고 브이로그나 여행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번외편으로 종종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일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